모두 동일한 패턴의 시트지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단열 성능이 다른 창호보다 좋습니다. 주방의 최대 단점은 모두 인조 대리석 상판으로 마감되고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맞붙일 수 있도록 두 방향의 벽이 같은 사이즈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원가 절감인데요. 합리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자연엔 이편한 세상의 인테리어와 옵션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의 바닥재는 어두운 색상의 타일을 사용했고 디딤석은 돌의 느낌이 물씬 나는 엔지니어드 스톤을 적용했습니다. 신발장의 도어를 나무 무늬의 시트지로 마감을 했는데 이 아파트가 특이하게도 전실의 시트 판넬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방금 보신 신발장 도어부터 가구의 도어, 목창호부터 방의 도어까지 모두 동일한 패턴의 시트지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파트의 가격이 저렴한 만큼 소재를 통일해서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시트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급감은 확실히 떨어져 보입니다. 현관 안쪽에는 넓은 팬트리가 존재하고 실용적인 시스템 장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콘센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기자전거 등을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신발장 안쪽에 브러쉬 청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의 인테리어는 정말 무난합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철제 난간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창호는 다행히도 LG 하우시스의 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LG 하우시스의 창호는 슈퍼로이라는 이중 은코팅 유리를 사용하는데 그만큼 단열 성능이 다른 창호보다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옵션으로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은 모든 방에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배관은 모두 천장 안에 매립해서 설치해줍니다. 따라서 나중에 설치하시더라도 배관을 새로 만들 일은 없지만 시스템 에어컨의 옵션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트월은 가로로 긴 타입의 아트월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주방의 벽까지 아트월을 연장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인테리어적의 문제가 아트월 같이 포인트로 줄 수 있는 부분도 모두 다 비슷한 톤으로 마감했다는 겁니다. 시트 판넬을 사용해서 마감했다면 이런 타일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트월의 무늬 패턴까지 시트 판넬과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인테리어가 예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세히 보시면 신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걸레바지가 마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걸레바지에 붙어있는 시트도 다른 시트와 동일한 시트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에서 걸레바지의 역할은 바닥 평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닥재를 깔다 보면 끝에 벽 라인이 살짝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 걸레바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마감이 안 맞아도 이런 부분을 잘 가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 비용으로 연결되는데 건축비가 조금 더 비싼 아파트의 경우에는 걸레바지를 삭제해서 바닥의 끝라인까지 꼼꼼하게 마감할 수 있는 예산적인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소파 뒷벽과 천장 등은 실크 벽지로 마감되고 벽지의 제조사는 모두 LG입니다. 우물 천장이 기본적으로 시공되며 정말 기본적인 직부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재 감지기가 우물 천장 안쪽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우물 천장의 끝라인이 간접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이 마감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무드등을 시공한다고 하셔도 저렴한 호박등이나 커튼 레일 조명과 우물 천장의 간접 조명까지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쪽의 인테리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은 11자형 주방을 사용하고 있고 아일랜드장은 모든 타입에서 무상 제공합니다. 주방에 작은 창이 나와 있어서 설계적으로는 아쉽지만 상부장을 깔끔하게 라인에 맞춰서 시공했고 우측의 키 큰 장과 수납장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주방 벽면에 콘센트가 조금 특이하게 나와 있는데 위쪽에 덮개까지 일체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올려놓기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냉장고장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데 좌우에 인출장이 따로 없는 기본형 냉장고장이 제공되고 빌트인 타입의 냉장고랑 빌트인 타입의 김치냉장고를 구매하시면 딱 맞는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빌트인 타입이 아닌 일반형 냉장고를 구매하시면 하단의 라인만큼 튀어나오게 됩니다. 주방의 최대 단점은 모두 인조 대리석 상판으로 마감되고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조 대리석은 기스나 열에 취약해서 최소한 엔지니어드 스톤 정도는 적용해야 오랫동안 사용하기가 편한데 선택 옵션
옵션조차 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주방의 뒷벽도 어두운 색상의 타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연결부의 경계면이 도드라지고 타일과 상판의 연결은 실리콘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실리콘 부위에 기름때 착색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쿡탑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열을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는 인덕션의 사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옵션으로는 하이브리드 쿡탑과 인덕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쿡탑이 위험하고 열 전도도 느리기 때문에 가급적 추천을 드리지 않고 인덕션을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더리시 인덕션은 최대 4구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긴 팬을 사용하더라도 열이 고르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지만 가격이 비싼 게 최대의 단점입니다. 여기서는 옵션을 선택해도 가스관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입주 후에 가성비 좋은 쿡탑을 설치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보이고 입주하시는 시점에 가급적이면 인덕션으로 교체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장도 마찬가지로 인조대리석으로 마감이 되는데 하단의 오븐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오븐의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도어가 제공이 되는데 이곳은 원가 절감이 필요한 만큼 이 옵션이 빠지면 그냥 빈 공간으로 마감이 됩니다. 따라서 이곳은 어차피 오븐을 넣어줘야 되는 공간이라서 가급적이면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모델 중에 가격이 비싼 게 무조건 좋아 보이시겠지만 가격이 비싼 모델은 IoT 기능이 추가된 모델이고 기본적인 조리 성능은 비슷합니다. 또한 두 모델이 모두 에어프라이 기능이 적용된 복합 오븐으로 실용적인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조리대의 상부는 흰펠의 팬 분리형 후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후드의 위쪽까지 상부장을 잘 마감한 모습입니다. 팬 분리형 후드는 후드가 작동할 때 가장 많은 소음을 내는 팬이 주방과 분리된 곳에 설치돼서 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인 모델입니다. 84 타입의 주방 옵션에서 가장 큰 단점은 식기세척기가 8인용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인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모델은 성능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살균이나 내부 세척 등 다양한 기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그런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84 타입에는 앞으로도 일반적인 식기세척기를 설치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주방의 상하부장은 한샘 가구인데 2023년에 건설되는 신축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놓쳤다는 게 사실 조금 어이가 없는데 건설사에서 하청을 주면서 강도 높은 원가 절감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굉장히 특이한 구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선반이 이쪽에 있고 선반 아래쪽에 세탁기 호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시타워 이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선반을 접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럴 때 또 하필이면 배수구가 반대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이쪽에 배치하면 배수 라인은 이렇게 멀어지는 구조가 되고 이쪽에 분리수거함 같은 것들을 올려놓게 될 텐데 다양한 짐을 올려놓기에는 배수 라인 때문에 약간은 거슬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아파트가 지역 난방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 벽면에 보일러기가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손빨래장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당연히 상판은 인조대리석이고 하부장도 한샘 가구입니다. 다용도실의 공간이 좁아지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부터 주방을 살펴봤으니까 84C 타입도 한번 보겠습니다. 84C 타입은 한눈에 보셔도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거실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튀어나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를 잠깐 보시면 이 평면도가 니은자 모양으로 굉장히 길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평면이 나오는 이유는 이 아파트가 포베이 판상형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베이 판상형은 가로가 길고 세로가 좁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양을 서로 연결하게 된다면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맞닿아 있는 공간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면에 판상형이 맞닿아 있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맞붙일 수 있도록 두 방향의 벽이 같은 사이즈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하면서 실거주할 때 몇 가지 단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단점은 주방에서 일을 할 때 거실을 볼 수 없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의 상황이 어떤지 눈으로 체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타입에서는 주방에서 일을 할 때 거실이 아예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께서는 이 평면이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평면도 충분히 더 좋은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원가 절감의 일환입니다. 침실의 인테리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의 특징인데 침실 1에 앞발코니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침실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나온 걸 볼 수 있는데요. 공간은 넓지만 침실에 있는 창이 작은 사이즈의 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으로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파우더룸의 화장대는 정말 기본 타입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부장은 두 칸
원짜리 서랍이고 상부에는 거울과 콘센트만 나와 있습니다. 요즘 화장대는 이렇게 고급화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원가 절감의 흔적이 확실히 보입니다. 드레스룸에는 기본적으로 도어가 제공되고 시스템 가구도 제공되는데요. 한쪽에 스타일러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침실 2와 3의 인테리어도 특별한 요소 없이 기본형으로 마감을 했는데 침실 3에는 붙박이장이 제공됩니다. 84C 타입에서는 붙박이장이 없는 대신 드레스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적으로 가장 실망스러운 건 95 타입인데요. 공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설계상으로 특별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방의 사이즈와 팬트리의 사이즈, 거실 공간이 조금 더 커진 것뿐인데 그나마 주방이 넓어진 만큼 식기세척기를 일반적인 모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바닥재도 모든 타입이 동일하게 광폭마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욕실의 구성도 모든 타입이 완벽하게 동일한데요. 욕실의 바닥 타일과 현관 팬트리의 타일, 다용도실 타일, 대피 공간의 타일까지 모두 동일한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공용 욕실과 부부 욕실 모두 벽의 타일도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세면대의 구성이나 슬라이드장의 구성이 딱 기본형만큼 제공하고 있는데 욕조를 제외하고 수전부터 양변기, 세면대, 수전은 모두 대림의 제품입니다. 비용이 저렴한 제품을 위주로 구성했다 보니까 양변기도 하단 노출형으로 설치했는데 노출형 양변기는 나중에 청소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수전은 모두 선반형 수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부 욕실에는 해바라기 수전과 확대 거울도 제공됩니다. 슬라이드장의 안쪽에는 콘센트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테리어 옵션을 살펴보니까 이 아파트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원가 절감인데요. 그만큼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합리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